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의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에 있을 때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제 친구 한 놈이 어떤 인간에게 돈 3,000달러를 구워주었는데 1년이 훨씬 지나도록 갚지를 않는다고 만날 때마다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돈은 절대 받지 못한다며 이제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한국에서는 3,000불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당시 북한에서 3,000달러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친구는 그 돈을 못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사연이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깊은 밤중에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방금 그 돈을 다 받아냈다며 좋아서 죽는 겁니다. 다음 날에 그를 만나서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가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는 그 돈을 못 받으면 죽을 결심을 하고 작은 칼 하나와 라이터 2개를 준비해 가지고 술 취한 척 옷에다 술을 뿌리고는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니까 그들 부부와 자식들 어느이가 한 방에 모여서 비디오 영화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 떼먹은 친구와 윗방에 올라가서 오늘도 네가 돈을 안 주면 나도 이 집에서 죽겠다며 칼을 꺼내 놓으니까 그놈이 하는 말이 돈은 정말 없으니까 정 그러면 나부터 죽이고 너도 죽으라며 한 수 더 방방 뜨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계획을 했던 대로 그 집 화장실로 달려가서 그 안에 놓여있던 가스통을 꺼내서 호스를 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쏴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정신없이 집안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집안 식구들도 몽땅 나와서 보라며 소리를 질러대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 가족이 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집안에 가스가 차고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서 막 저항우항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놈은 주머니에서 라이터 2개를 꺼내가지고는 한 손에 하나씩 쥐고 오늘은 너희들이 온 가족과 함께 나랑 같이 몽땅 죽자고 소리를 치면서 당장 불을 켤 듯이 덤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 아내가 자식들 어느이를 이제 껴안으면서 자기 남편에게 욕을 하며 당장 돈을 돌려드리자고 악을 쓰더랍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죽어도 돈이 없다고 뿌듯하던 그 자식이 돈을 주겠으니까 제발 가스부터 좀 막아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놈은 너를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며 당장 불을 붙일 듯이 라이터를 더 높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 아주머니가 자기가 제발 책임을 지겠으니까 믿어달라며 싹싹 빌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집주인 놈은 장롱 안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3,000달러를 내주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기간 이자로 1,000달러를 더 내라고 빡빡 우겨서 4,000을 받았다며 개 잡은 포수마냥 좋아서 우쭐거리는 겁니다. 그 덕분에 다음 날 저녁에 외화식당에 가서 고급 술을 한 잔 얻어 마신 기억이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립게 합니다. 제가 오늘 쓸데없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한국 국민들이 자기 정권을 찾고 나라를 지키려면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목숨을 걸 정도의 큰 결단이 없이는 정부 격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통절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친구에게 구워준 돈 몇 푼 받기에도 이렇게 머리를 쓰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적들에게 빼앗긴 정권을 되찾는 데서 말로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태극기 시위를 했는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잘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정권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을 또다시 뺏기고도 느끼는 것이 없다면 정말 무식하다 못해 고의적인 회피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애국자들을 깔보고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수사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무슨 넓은 광장들에서만 왜 데모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데모를 해도 단체별로 분할해서 국회 마당도 가고 검찰청 법원에도 가고 그리고 각 방송국들도 에워싸고 일을 못하도록 농성을 벌여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넓은 광장들만 집착합니까? 그리고 데모에 나가서 자기 동지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데도 마치도 사자에게 물려 죽는 자기 동료를 멍하고 바라만 보는 들소무리들처럼 가만히 지켜만 보는 그따위 부끄럽고 비겁한 데모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 혼자 힘으로 나라 찾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8.15 해방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6.25 전쟁 때에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나 했겠습니까? 황교안 선생도 한덕수 전 총리도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앉아서 권력들만 탐내지 말고 민경욱 전 의원처럼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정계와 미국의 언론과 미국 사회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부정선거나 찾아서 증거 있다고 떠들어봐야 들어줄 놈도 해결해줄 놈도 한 놈도 없다는 걸 왜 모릅니까? 미안하지만 미국에서 유학한 학자들과 전직 총리, 부총리, 전직 장관들과 국정원장들도 벌어놓은 돈 그러안고 자기 보신들만 하지 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난날의 인맥들을 동원하여 애국들을 좀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만히 앉아서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아다가 밥이나 한 끼씩 먹이면서 걱정이나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카톡으로 남들이 한 유튜브나 서로 퍼날라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태극기 시위에 나가서 성금이나 바치고 또 헤어져서 막걸리 한 잔씩 마시는데 잘난 척하면서 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걷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투쟁할 애국자들의 여비로 쓰게 해야 합니다. 보수 애국자들 모두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합니까? 자기 힘이 모자라면 차도살인 즉 남의 칼을 빌어서라도 애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북 친중분자들은 척척 알아서 북중의 도움을 잘도 이끌어내는데 보수파 인사들과 단체장들은 왜 그것을 못하고 안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제는 정북 친중분자들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새로운 형식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역울해서 죄송합니다.